안녕하세요. 긍정은지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난생 처음 영어, 쉬운 영어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긍정은지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천천히 하는 거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take one's time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once 같은 부분에는요, my, your, his, her 이라는 소유격 무엇에 라는 느낌의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는 거는요, 속도보다 품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천천히 하는 건데요. 속도보다 우선순위를 품질에 두다. 이거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prioritize quality over speed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prioritize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두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A over B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B보다 A의 우선순위를 더 두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는 건 조급한 마음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급한 마음 없이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without feeling rushed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feeling 하면은 느끼는 건데요. rushed 하면은 조급한, 급한, 서두르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without, 뭐뭐 없이란 뜻이니까요. without feeling rushed. 어떤 조급한 마음 없이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는 우리가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겠죠. 자, 편안함을 느끼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feel comfortable. 이 옆에 있는 곰돌이처럼 편안한 상태에서 외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글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여유를 가지다. Take one's time. Take one's time.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Take your time to make a decision. Take your time.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세요. To make a decision. Make a decision 같은 경우는 결정을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은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take your time. to가 있을 거예요. 우리 나머지 예문에서도 to를 볼 수 있는데요. 무엇 하는 데 있어 여유를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하려면 take your time to까지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에요. Did you take your time to read the book? Did you 하면 뭐뭐 했었니? 라는 의문문이고요. 너 시간을 들여 천천히 했었니? To read the book. 시간을 들여서 여유롭게 책을 봤었니? 라는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Take your time to answer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답하는데 시간을 들여 천천히 여유롭게 하세요 라는 문장이에요. Take your time to answer the question. Answer the question은 우리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도 우리가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Take your time to make a decision. Did you take your time to read the book? Take your time to answer the question.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는 한글 부분만 보고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문장.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유를 가지세요. 그 책을 읽기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나요? 질문에 대답하는 데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정답은 take your time to make a decision. Did you take your time to read the book? Take your time to answer the question 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take your time을 원어민의 음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Take your time with it. Take your time with it. Take your time with it. Think it over. Take your time. Think it over. Take your time. Think it over. Take your time. I'd like to be calm and take my time alone. I'd like to be calm and take my time alone. I'd like to be calm and take my time alone. Take your time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도 내뱉어보고 한번 귀로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잘 안 들린다 하시는 분들도 take your time 이 부분만 듣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성공입니다. 모든 문장을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천천히 우리가 배웠던 문장을 하나씩 들어보면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잘 들리는 시간이 올 테니까요.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옆에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부지런하다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be diligent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비동사가 들어가면 am, is, are, was, were 요렇게로 바꿀 수 있는 거 여러분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시면 제가 예전에 1강하고 2강 올려둔 거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지런하다랑 비슷한 의미 열심히 일하다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열심히 일하다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work hard, work hard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work는 일하다라는 뜻이고요. hard는 열심히란 뜻이어서 우리 열심히 일하다라는 의미를 쓰일 수 있고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다 말고 노력하다라는 뜻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노력하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make an effort, make an effort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부지런하게 살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우리 시간 관리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time management, time manage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부지런해지려다가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서두름이 곧 일을 망친다. 영어에서도 좋은 속담이 있는데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haste makes waste. 하나의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속담 같은 표현입니다. haste, 서두름이란 뜻이고요. waste 하면은 낭비란 뜻이에요. 그러면 서두르는 것이 만든다, 낭비를 만든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앞부분의 haste랑 뒷부분의 waste가 발음이 비슷해서 약간 라인 맞추듯이 나온 속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너무너무 성급하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haste makes waste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haste makes waste.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글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부지런하다는 무엇일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be diligent 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She is diligent in her studies. 우리 뒤에 부분 보시면 전치사 in을 씁니다. 우리 어떤 것에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in을 써주세요. 그러면 she is diligent. 그녀가 부지런한데요. in her study. 그녀의 공부에 부지런하다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응용을 할 수 있겠죠? I am diligent in studies.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장, be diligent in your work. 이번에는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마찬가지죠. 당신 일에 부지런해지세요라는 문장이 되겠죠. 우리 비동사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명령문이 앞에 주어 없고 이렇게 동사부터 시작을 하면 명령문입니다. 비동사는 명령문을 할 때는 비동사 그대로 써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Be diligent in your work. 너의 일에 부지런해지세요라는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장입니다. Were you diligent in studying for the exam? 이 문장은 동사랑 주어 요 순서니까 의문문입니다. 그러면 were you? 우리 were는 are의 과거 형태죠. 그러면 부지런했니? 라는 문장이 되겠죠. In studying for the exam. 이번 시험을 위해서 너 부지런히 공부했니?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 우리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She is diligent in her studies. Be diligent in your work. Were you diligent in studying for the exam?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한글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이 과정이 조금 어려워도 계속해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여러분 잠깐 멈추고 도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려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장, 그녀는 공부에 있어서 성실하다. 당신 일에 부지런해지세요. 너는 시험 공부를 부지런히 했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정답은 She is diligent in her studies. Be diligent in your work. Were you diligent in studying for the exam? 이었습니다. 듣기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She is diligent. She is forthright. She is diligent. She is forthright. She is diligent. She is forthright. You're a smart and diligent man. You're a smart and diligent man. You're a smart and diligent man. Madam Ferber so diligent in her duties. Madam Ferber so diligent in her duties. Madam Ferber so diligent in her duties. 다음 표현, 집에 있다 혹은 집에 들어가다 라는 표현입니다.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be home.
be home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home은 집이죠. 이 표현은 집에 단순히 있는 것도 표현이 되지만요. 집에 내가 들어간다, 집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be home이라는 표현이 있으면요. 집에 왔다, 집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에 들어왔다 대신에 외출하다라는 표현도 있겠죠. 반이어죠. 우리 외출하다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정답은 go out. go는 가다고요. out은 밖으로란 뜻이니까요. go out. 집 밖으로 나가다. 즉 외출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안정감을 많이 느끼죠. 안정감을 느끼다, 안전함을 느끼다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feel safe. feel safe 라는 표현을 씁니다. feel 하면 우리가 느끼다라는 표현이고요. 뒤에 부분에 safe 하면은 안전한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feel safe 같이 쓰이면 안전함을 느끼다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죠. 우리 편안함을 느끼다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feel relaxed. feel relaxed. 이렇게 손 모양을 같이 해주시면 여러분들 기억이 잘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같이 살아서 같이 외워주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를 본 적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feel safe, feel safe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feel safe, feel safe 이렇게 조금 감정을 섞어서 외워주시면 더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부분만 보고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집에 들어가다, 집에 있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be home.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영어 문장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첫 번째 문장. Is she home now? 하면은 그녀가 지금 집에 있어요 라는 간단한 문장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Be home before midnight. midnight 하면 우리가 자정이에요. mid는 중간이란 뜻이고요. night는 밤인데 밤의 중간, 즉 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before midnight, 자정 전에 be home, 집에 들어가세요, 집에 있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가시면요. They were home when we arrived.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이 집에 있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요. 우리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Is she home now? Be home before midnight. They were home when we arrived.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글 부분만 보고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그녀는 지금 집에 있습니까? 자정 전까지 집에 있으세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답은요. Is she home now? Be home before midnight. They were home when we arrived. 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be home 이 부분이 영어로 어떻게 들리는지 듣기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She'll be home at 11. She'll be home at 11. She'll be home at 11. Just to be home with her. Just to be home with her. Just to be home with her. Nick is happy to be home. Nick is happy to be home. Nick is happy to be home. 다음 표현 옆에 보시면 기분이 너무 좋죠? 우리 기분이 좋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feel good. feel good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feel은 아까처럼 느끼다라는 표현이고요. good 하면 좋은이란 뜻이고요. feel good 하면은 기분이 좋다라는 표현이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어로는 나 기분 좋아, 내 기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my feeling is good 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my feeling is good 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I feel good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것도 주의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반대 나 기분이 좀 안 좋아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네, feel bad. 우리 good이 좋은이란 뜻이고 bad, 나쁜이란 뜻이니까 feel bad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기분이 단순히 좋은 걸 넘어서 기분이 나 너무 좋아, 행복해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feel happy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happy 라고 발음하실 때요. 약간 스마일 한다는 느낌으로 입을 크게 좀 벌려주세요. 입을 작게 happy, happy 이렇게 해주시는 것보다 happy, happy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feel도 마찬가지인데요. feel 조금 입을
길게 뻗는 느낌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분이 행복해라는 표현을 좀 관용적으로 배워볼게요. I am in heaven. heaven 하면 우리가 천국이란 뜻이죠. 그러면 내가 천국에 있어요 라는 문장으로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다라는 걸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I'm on cloud 9. cloud 9, 9번째 구름이거든요. 우리 9번째 구름에 있다라는 뜻으로도 우리 너무너무 행복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난 표현이죠. 구름 위에 있고 heaven, 우리 천국에 있는 거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좋겠죠. 이번에는 기분을 좋게 하다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나의 기분을 좋게 하다 이런 것처럼 주어가 다른 것이고 그것이 기분이 좋게 하다. 기분이 좋게 하다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boost mood라는 표현을 씁니다. boost는 뭔가 업시키는 거예요. boost up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mood 하면 기분이란 뜻이니까요. boost moo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어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기분이 좋다는요? 네, 잘하셨습니다. feel good.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표현, he felt good. felt가 무엇인가요? felt는 우리가 feel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분이 좋았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do you feel good about it? 너 이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니 기분이 좋니? 라는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I feel good this morning. 나 오늘 아침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저랑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He felt good. Do you feel good about it? I feel good this morning.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영어 문장을 한국어만 보고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기분이 좋은가요? 오늘 아침 기분이 상쾌하군요. 잘하셨습니다. 네, 정답은 He felt good. Do you feel good about it? I feel good this morning 이었습니다. And I feel good. And I feel good. And I feel good. For me, I feel good. For me, I feel good. For me, I feel good. It does not feel good, it hurts. It does not feel good, it hurts. It does not feel good, it hurts. 자, 다음 표현 약을 먹다입니다.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 캐릭터 옆에 동그란 알약이 있어요. 약을 먹다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take a pill. take a pill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pill 같은 경우는 이런 동그란 모양의 알약이 되고요. 이 알약을 먹을 때 우리가 하는 게 있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물과 함께 이렇게 삼키잖아요. 그러면 물과 함께 삼키다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swallow it with water. swallow it with water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wallow 하면은 이렇게 삼키는 느낌이고요. it 그것을요 with water 물과 함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ith 같은 경우는 무엇과 함께란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약을 먹기 전에 약 설명서를 읽죠. 약 설명서를 읽다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read the medication labels. read, 읽는 건데요. medication, 의약의 labels. label 하면은 우리가 어떤 설명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medication labels, 약 설명서를 읽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약 같은 느낌인 pil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capsule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캡슐 알약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한글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약을 먹다는요. take a pill.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She took a pill to relieve her headache. took 하면은 우리가 take의 과거죠. 그러면 그녀가 약을 먹었습니다. to relieve. relieve 같은 경우는 완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to relieve 하면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her headache. 그녀의 두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녀가 약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Did you take a pill? 너 약 먹었니? 라는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Take a pill with water after meals.
약을 물과 함께 드세요. After meals. 식사 후에 드세요라는 문장이 되겠죠. 우리 의사 선생님이 많이 하시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문장을 우리가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She took a pill to relieve her headache. Did you take a pill? Take a pill with water after meals.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글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그녀는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먹었습니다. 너 약 먹었니? 식사 후에 물과 함께 약 먹으세요. 잘하셨습니다. 정답은요. She took a pill to relieve her headache. Did you take a pill? Take a pill with water after meals 였습니다. Take a pill. Take a pill. Take a pill. I'm just gonna take a pill. I'm just gonna take a pill. I'm just gonna take a pill. Did you take a pill? Did you take a pill? Did you take a pill?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초간단 문법을 배워보겠습니다. 1분이니까 여러분 꼭 끝까지 보세요. Feel, 우리 계속 나왔잖아요. Feel good 이런 것처럼. Feel 다음에는 형용사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느끼다 feel 하고 형용사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I feel happy, I feel lonely. lonely 같은 경우는 외로운이란 뜻이거든요. I feel lonely. 난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문장이에요. 이 이유가 이 feel 같은 경우는 동사가 이형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문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보어 부분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eel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feel 다음엔 형용사가 나와야 돼. 형용사를 같이 써야 돼 라는 게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떠올르실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긍정지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공부하신 여러분께 대성공 이제 도장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